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봄하면 생각나는 음식 어떤 게 있으신가요? 남해안 대표 별미인 도다리 쑥국이 제철인데요. 봄내음 가득한 소식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산도 앞바다에서 어선들이 바다에 펼쳐놓은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넓적하고 통통하게 살오른 도다리들이 그물 위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자미가 생선인 도다리는 이맘때부터 5월까지가 가장 맛이 좋습니다. 2월 1일부터 이제 도다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산란을 하고 난 이후에 새살이 오르기 때문에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섬마을 언덕은 온통 초록빛입니다. 겨우내 얼어붙은 땅을 뚫고 작은 쑥이 하나둘 고개를 내밉니다. 파릇파릇 이제 막 돋아난 이 쑥들 역시 도다리와 함께 봄철 대표 음식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갓 잡아 펄떡이는 도다리를 토막째 썰어 끓는 물에 끓여냅니다. 갓 캐낸 쑥도 넉넉히 넣고 양념을 하면 봄철 별미인 도다리 쑥국이 완성됩니다. 도다리의 담백한 살과 향긋한 쑥의 향이 어우러져 겨우내 움츠러든 몸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쑥이 육지의 봄이고 도다리는 바다의 봄 아닙니까? 궁합이 맞으니까 아주 맛이 있네요. 입안 가득 신선하고 향긋한 도다리 쑥국이 성큼 다가온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상남도가 무상급식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이 예산으로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었죠. 시의회에서는 관련 조례가 입법 예고됐는데요. 아직 명확한 사업 계획도 확정되지 않았고 예산 낭비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남도와 각 시군이 올해 편성하지 않은 무상급식 지원액은 640여억 원. 이 예산을 재원으로 서민 자녀들의 교육 지원을 하겠다며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서민 자녀들은 방과 후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학습기 자재도 제대로 구입할 수 없는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부분을 이런데 우리 서민 지원 교육 사업이 그런데 뒷받침이 되어줘야 된다. 당장 다음 주 도의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해야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게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좀 검토를 한다라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또 각 시군이 올린 사업 예산안을 보면 산림 레포츠 타운 조성 17억 원과 학교 시설 개선 사업 11억 원 등 토목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고 일부 시군은 당장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올해 사업 시행도 불투명합니다. 이번에는 하지 않았고요. 참 추경의 기회라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아직 바우처 사업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조례안을 보면 사업 대상과 계획도 도지사가 정한다고 되어 있어 백지 위임 조례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조례가 도의회에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에 대한 모든 내용은 전적으로 집행부에 위임하는 거의 백지 위임 수준의 조례이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본격 심의되면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밀양시 가곡동의 한 택배회사 물품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창고 200제곱미터가 모두 탔고 보관 중이던 택배 물품 수백 개가 타 소방서 추산 3,1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 안 전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에서 추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창원시 진해구에서 69살 이모 씨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으면서 3중 추돌 사고가 나 56살 김모 씨 등 2명이 다쳤습니다. 밤 9시쯤에는 창원시 성산구에서 차량 석 대가 추돌해 50살 최모 씨가 다쳤습니다. 진주경찰서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출마를 위해 조합원 2명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현직 농협조합장 이모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이 씨는 어제 진주에 살고 있는 조합원 2명에게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 2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산 중부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20대 형을 다치게 한 혐의로 10대 동생을 검거했습니다. 19살 김모구는 어제 저녁 8시 반쯤 창원시 동성동의 한 원룸에서 21살 형과 금전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형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에서 한국조선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박중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창사 이후 가장 많은 3조 2천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현대미포조선도 사상 최대인 8천억 원이 넘는 영업 적자를 보였고, 삼성중공업은 2,600억 원의 흑자를 냈지만 8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조선업이 휘청거리는 사이 중국은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등에 업고 세계 조선의 강자로 부상했으며 N조로 무장한 일본도 우리 조선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우리 조선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와 범용선박 영역을 그룹별로 나눠 적극 공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현대중공업 등 국내 대형 조선업체 3곳은 해양 플랜트, 고부가가치 선박 영역을 그룹별로 차별화해 공략하고, 나머지 조선업체들은 고부가가치와 범용 상선을 선종이나 선형별로 나눠 공략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력으로 하는 거를 조금씩 다르게 하면 국내 업체들끼리 출혈 경쟁 이런 거는 훨씬 더 줄어들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부가가치나 뭐 이런 것들이 국내에 잔류하는 이런 비율이 더 높아질 거고. 이를 위해서는 조선 기자재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해양 부문의 핵심 인력을 확충해 고부가가치 선박부터 범용 상선을 아우를 수 있는 근조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계 선박 수요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벌커선이나 유조선, 컨테이너선의 특화를 통해 중국, 일본과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 어느덧 날짜는 따스한 봄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아직 바깥 공기는 겨울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며 꽃샘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지금도 강한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가 영하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기온만 보면은 1월 하순에 해당하는 추위입니다. 낮 동안에도 평년 기온을 3도에서 최고 7도가량 크게 밑돌겠는데요. 오늘 정말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금요일 낮부터 조금씩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의 하늘은 청명한 모습이고요. 공기도 비교적 깨끗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단 찬바람이 불며 춥겠습니다. 아직 체감온도 영하권에 머물러 있는 곳이 많고요. 한낮 기온은 창원 7도, 밀양 8도 등으로 어제보단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찬바람이 불며 춥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거창과 함양 각각 4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남부 전해상에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물결이 최고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경칩인 금요일 낮부터 추위는 조금씩 풀리겠고요. 다행히 이번 주말 포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기상경보였습니다. 경남 창원 도매물류센터가 어제 창원시 파룡동 6,600여 제곱미터의 터에 준공됐습니다. 도매물류센터는 나들 가게와 전통시장 등 중소상인들이 최신식 물류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편리하게 상품을 주문, 배송, 재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공동구매와 배송으로 유통 단계를 축소하고 원가를 절감해 중소상인들이 대형마트와 대응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남도가 6층 이상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생활주택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경상남도는 현행 11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하도록 한 스프링클러를 6층 이상으로 강화하고 5층 이상 건축물 외벽에는 비가연성 재료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건물과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완강기 등 피난기구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창원시 CCTV 간제센터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간 대응으로 사건, 사고와 민원 등 6,100여 건을 해결했고 경찰의 수사 자료로 4,200건을 제공했습니다.
실시간 대응에는 청소년 선도가 45%로 가장 많았고 경범죄 적발이 37%로 뒤를 이었으며 강절도 등 강력범죄 대응과 재난재해 관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 경찰의 수사 자료로 제공한 영상 가운데 12.5%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 자료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지하수와 조리시설의 먹는 물에 대한 수질 검사를 무료로 실시합니다. 무료 검사 대상은 집단 급식소 신고가 돼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 현재까지 검사를 희망한 77곳으로 낙동강 환경청은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에서는 자체 비용을 들여 지하수는 2년에 한 번, 음용수는 3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6차 산업체로 경상남도가 2020년까지 200곳을 육성합니다. 경상남도는 농업 생산물을 특산물로 가공하는 2차 산업을 키우고 이를 다시 3차 산업인 관광과 서비스업으로 발전시키는 농업 6차 산업체를 육성합니다. 현재 경남에는 녹차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한 하동 녹차단지가 6차 산업지구로 지정됐고 예비 인증사업자 37명이 발굴됐습니다. 제21회 다볕 유스윈드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내일 저녁 7시 30분 함양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12인의 작가와 함께하는 여유, 쉼표전이 이달 말까지 거제 해금강 테마박물관 유경미술관에서 전시됩니다. 평화공존의 문제를 예술 방식으로 표현한 현대미술기획전 피스보이스 나이스가 오는 5월 13일까지 경남 도립미술관에서 전시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